2025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주최 측은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주 한인들을 노린 재외공관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과 민주당이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 10월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이 조기 종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스타벅스 매장 50곳 이상이 예고 없이 폐점되며 직원들과 건물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2025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주최 측은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고 뉴욕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퍼레이드가 4일 정오부터 아메리카 애비뉴 38가에서 27가까지 신명나는 풍물패, 다양한 K컬처 공연팀, 웅장한 마칭 밴드 등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퍼레이드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뉴욕 일원의 80여 한인 단체들, 형형색 색의 오색꽃차 11대 등이 1시간 넘도록 행진하면서 맨하탄 심장부를 화려하게 물들이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학교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번 퍼레이드는 한 70팀이 단체가 나오고 토탈 한 1,400명 가량 인원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번에 아주 풍성한 퍼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퍼레이드에 이어 32가 한인타운에 설치되는 특설 무대에서는 품격 높은 한국 전통예술 공연과 K-팝 공연, 태권도 시범, 품바 공연, 오징어 게임 등 풍성한 볼거리와 신명나는 즐길거리가 이어집니다. 또 야외 장터에서는 갈비, 파전, 떡볶이, 순대 등 고유 음식이 총출동해 한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자체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하나씩 좀 K-뷰티 프로덕트를 하나씩 나눠줄 그런 이벤트도 있고요. 한국을 또 알리고 한인회를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거 한 1,500개 정도 준비해서 준비를 했고요. 60개 부스, 10x10 부스가 아주 알차게 들어설 예정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적인 전통미와 우리 한국적인 문화요소가 많이 들어간 퍼레이드와 페스티벌이니까 많은 한인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퍼레이드는 정오에 시작되며 야외 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최근 미주 한인들을 노린 재외공관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애틀과 뉴욕, LA 등지에서 한국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등 재외공간을 사칭, 번호를 조작한 사기 전화가 잇따르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마약 대포통장 연루 협박과 함께 개인정보를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전화받은 당사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검찰청 구속영장 언급과 함께 텔레그램 설치를 강요하거나 가짜 정보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공관 번호를 도용해 신뢰를 높이거나 믿지 못하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라는 말로 경계심을 허무는 수법도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서 9월 한국 외교부에 접수된 미주 지역 재외공관 사칭 보이스피싱 신고는 16건에 불과해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주 한인들을 겨냥해 한국어로 범행이 이루어져 미국 법집행기관의 조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며 한국 법집행기관 또한 공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 대책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응을 강화 중이라며 예방 영상 배포 및 관련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공화당과 민주당이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 10월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이 조기 종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는 1일부로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정작 타협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연방 공무원 대량 감원과 민주당 정책 축소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민주당 강세 지역에 연방 지원 예산을 대거 동결 취소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2,200만 가입자의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연장을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에선 오바마케어 보조 연장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셧다운 책임을 놓고는 초반엔 양비론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공화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선 트럼프 공화당 책임이라는 응답이 47%로 민주당 30%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계는 셧다운이 최소 10월 15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스타벅스 매장 50곳 이상이 예고 없이 폐점되며 직원들과 건물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9월 25일부로 전 세계 400개 이상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중 뉴욕 시내 54개 매장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폐점 과정에서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었고 직원들 또한 대체 근무지를 제공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정근로시간법에 따르면 폐점 시 직원들은 같은 곳의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돼야 하며 인근 매장 채용 시 우선권이 부여돼야 합니다. 이에 뉴욕시 소비자 노동자 보호국은 스타벅스 측의 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소비자 노동자 보호국 국장 빌다베라 마요가는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10월 3일까지 관련 해명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는 올해 초에도 12년 근무한 바리스타 카멘 리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해 뉴욕시로부터 부당해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시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부당해고 관련 소송입니다. 애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추적 앱 ICE 블록과 유사 앱들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습니다. 2일 로이터에 따르면 펜 본디 법무장관의 요청 이후 애플은 ICE 블록 관련 안전 위험에 대해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앱들을 앱스토어에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ICE 블록은 사용자 인근에 ICE 요원이 접근할 경우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제공해왔으며 연방법무부는 이 앱이 ICE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디 장관은 단순 임무를 수행 중인 법 집행관을 위험에 빠뜨리는 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ICE 블록 앱 개발자인 조슈아 에러는 연방정부로부터 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디 장관과 크리스티넘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이민 단속이 강화되며 ICE는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친팔레스타인 활동을 한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긴급사건 처리 절차인 섀도우 더킷을 점점 더 자주 활용하며 이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한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구두 변론이나 충분한 공개 심의 없이 비공개 명령으로 신속하게 정책 집행을 허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민과 국경, 예산, 독립기관 인사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법적 우회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등 위원을 해임하려 하자 이를 막은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일시 정지시키며 대통령의 해고 권한에 힘을 실었고 수십억 달러의 회원 조금 의회 승인 예산의 집행을 막으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도 대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아 대통령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사형 집행이나 촉박한 일정의 기술적 사건을 처리하던 섀도우 더킷은 이제 이민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정책에 사실상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충분한 설명 없이 내려지는 이러한 비공개 결정들이 법적 선례가 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 관계자들은 하급심 법원의 전국적 금지 명령 남용에 대응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지난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던 수입 의약품 100% 관세 부과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관세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 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 가구 등에 대해 이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의약품 100%, 대형 트럭 25%, 주방 욕실 가구 50%, 소파 등 연질 가구 30% 등으로 매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의약품에 관해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의미는 착공이나 공사 중을 의미한다며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의 의약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 부과에 뜸을 들이는 것은 외국 메이저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편 투표제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인력 부족으로 몇 개 도시 몇 개 나라를 합쳐 투표소를 운영하는 현실은 주권자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일이라며 임시 고용을 해서라도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 우편 투표 등 대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사회의 또 다른 수건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문제를 거론하며 은퇴 이후 국적을 회복하는 현행 제도는 동포사회 현실과 맞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동포가 65세 이상일 때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포사회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부터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지원금을 내세워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률 제한 등을 포함한 협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일 각 대학에 서한을 보내 고등교육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협약에는 입학 채용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 감안 금지, 외국인 학부생 등록률 15%로 제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나 유사시험 성적 제출 의무화, 등록금 5년간 동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한에는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에 상당한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포함해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수적 사상을 하찮게 대하는 학과를 없애는 등 대학 캠퍼스의 정치적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요구 조항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한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을 포기하기로 한다면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해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라 연방정부의 지원금 의존이 큰 대학의 경우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한은 1차로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브라운대, 벤더빌트대 등 9개 대학에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8월 뉴욕 도시권 주요 공항들이 역대 가장 많은 승객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청에 따르면 JFK, 라과디아, 뉴워크 리버티 공항을 합쳐 8월 한 달간 약 1380만 명이 이용했으며 국제선 이용객 수도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특히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이어진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에만 약 25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해 전년 대비 2% 증가했습니다. 연말연시 휴가철이 다가오며 항공 수요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항공관제 인력 부족과 장비 문제 등으로 공항 운영에는 여전히 부담이 클 전망입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뉴워크 공항에선 일부 관제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휴가를 떠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만청은 뉴욕 뉴저지 간 패스 통근 열차 이용자도 8월 한 달간 500만 명을 넘겨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항만청 산하터널과 교량, 버스터미널 이용률 역시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5살에 맥도날드에서 일을 시작해 현재는 미슐랭 비브 구르망 식당을 운영하는 아시안 셰프가 맥도날드 원인에잇 프로그램의 새 앰베서더가 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달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명한 식당을 운영 중인 중국계 존 리우 셰프를 원인에잇 프로그램의 새 앰베서더로 임명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리우 셰프가 운영하는 치파 LA 식당에서 특별한 오찬 행사를 펼쳤습니다. 맥도날드는 미국인 8명 중 1명이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원인에잇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리우 셰프는 이날 행사를 통해 자신이 15살 때 맥도날드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면, 리더십, 운영 효율성 등 삶의 중요한 기술을 배운 것을 공유했습니다. 리우 셰프는 이날 자신의 시그니처 요리들과 맥도날드 골든소스를 배합한 신메뉴를 선보였습니다. 맥도날드는 경력을 계속 쌓았든 다른 직장으로 옮겼든 맥도날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전현직 직원 모두를 기념하기 위해 원인에잇 프로그램을 지난 2023년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가 제공되며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동문과의 멘토링, 전직 팀원과의 재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변호사협회는 오는 10월 7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전화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1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 퀸즈 뉴욕 한인봉사 커뮤니티 센터, 뉴저지 펠팝 도서관에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찰 인력을 투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격 사건이 553건 발생하며 전년 대비 20%가 감소해 역사상 가장 안전한 분기 성적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은 2026년식 아이오닉 5 모든 모델에 걸쳐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타면서 이미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의 자산 가치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명소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예일대 연구진이 2022년 챗GPT의 출시 이후 지난 8월까지 33개월간의 고용 변화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의미 있는 변동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내년 2월에 열리는 슈퍼볼 경기장에서도 이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패션가에 위치한 한인 의류 도매업체 세투아 진스의 업주와 아들의 세금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 1,150만 달러 벌금, 그리고 1,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선고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5분, 해지는 시간은 6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오는 8일 수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25 부동산 마켓 전망 토론회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하크네시아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 속에서 재정, 법률, 부동산 산업 전반의 현안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현장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점심과 음료 다과가 제공됩니다. 한국 유일의 블루그래스 밴드 컨트리 공방이 오는 10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 퀸즈 컬리지 르프라 콘서트홀에서 뉴욕시 데뷔 무대를 선보입니다. 블루그래스의 소울과 K-팝의 감성을 융합한 컨트리 공방은 전통을 넘어선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주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최대 축제 한마당 2025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이 오는 4일 세계의 중심 맨하탄 한복판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뉴욕 한인 사회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존심으로 성장해온 코리안 퍼레이드가 화합이 한마당으로 꾸며질 수 있도록 한인 여러분들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